기본서 14페이지 상갈로 2번에 임금 하겠습니다. 반갈로 1번에 임금의 의를 보겠습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밑줄 거 보세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밑줄 거세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게 임금입니다.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봉급,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돼 있죠? 2. 근로의 대가란 종속 근로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종속관계는 위아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 종속관계. 3.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2번, 3번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1번에 임금이란 누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것이 임금이라고만 좀 가져가세요. 밑에 반갈로 2번에 평균 임금이 있죠. 그리고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에 보면 반갈로 3번에 통상임금이 있죠.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하고 요 두 개를 정의를 조금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균임금의 종류하고 통상임금의 종류를 조금 구분은 하셔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평균임금이 아닌 것, 다음 중 뭐 통상임금이 아닌 것, 이렇기 때문에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의 종류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 평균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의 정의를 좀 아시면 됩니다. 먼저 반갈로 2번에 평균임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몇 개월? 3개월 밑줄 걸세요.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뭐로? 일수 밑줄 걸세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일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평균임금은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평균임금을 구해요.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은 나의 하루 일당을 정확히 구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에서 내한테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루에 일당이 정확한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보상금을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렇듯이 평균임금이란 것은 나의 하루 일당을 정확히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평균임금은 큰 틀은 약간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평균임금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제가 조금 사고가 당했어요. 사고가 당하면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월 전에 내가 월급을 받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월급을 총 300만 원을 받았다. 3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받았고 3개월이면 일수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그렇죠. 90일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90일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하루 일당이 나오겠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보험금이라든지 이렇게 책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인데 내가 예를 들어 2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개월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냥 2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월 동안 제가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2개월의 일수는 며칠이에요? 60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루 일당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몇 개월?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뭘로 나눴다? 총 일수로 나눴는 거예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일수를 밑줄 긋고 거기에 월수라고 하나 쓰세요. 월수. 월수가 이렇게 보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월수 가로 열고 X.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이게 평균임금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15페이지에 보면 통상임금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반갈로서 한번 통상임금. 자, 15페이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밑줄 거 보세요.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그냥 근로자에게 보통 일률적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친구들한테 네 보통 월급 얼마 받노?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는 보통 통상임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보통 받는 거. 그런데 교통사고라든지 뭐 안 좋은 사고가 났을 때는 뭐를 하루 일당을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급이라든지 1급, 주급, 월급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이거는 그냥 통상임금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비교라고 해가지고 그 표가 있죠. 거기서 보면 평균 임금 밑에 약간 나쁜 일이라고 쓰세요. 나쁜 일. 그리고 통상 임금 밑에는 좋은 일이라고 쓰세요. 조금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었을 때 평균 임금을 구하고, 좋은 일 같은 경우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평균 임금 보세요. 퇴직급여 밑줄 거세요. 퇴직급여. 내가 퇴직을 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퇴직급여를 할 때도 하루 일당을 정확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사장님께서 사장님의 기책 사유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회사를 못하고 휴업하고 있는 상황일 때 그때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조금 책정해 주는 건데, 휴업수당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밑에 보면 재해보상이라고 있죠. 재해보상은 뭐냐면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도 하루 일당을 정확히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 임금. 그 밑에 보면 구직급여 등의 산정 기초라고 돼 있죠. 우리가 실직자가 되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라는 게 있죠. 이게 실업급여가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예요. 구직급여. 그러니까 구직급여도 안 좋은 일이죠. 실직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 임금을 구하는 거고, 밑줄 옆에 강급 한도액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근로자가 일을 조금 잘못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봉급을 감하는 거예요. 봉급을 감하는 한도액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밑줄 좀 꺼보세요. 퇴직급여, 휴업수당, 재보상, 그리고 강급 한도액, 월급을 감하는 거, 한도액도 평균 임금. 자,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앞에 해고예고수당을 30일 전에 이야기를 안 하면 해고 30일분에 무슨 통상임금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고, 연장 근로라든지 야간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같이 일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은 뭐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야간 근로 밑줄 거세요. 야간 근로는 어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출산 전휴휴가 있죠. 벌써 애를 놓으러 가는데도 좋은 일이잖아. 애 놓으러 가는 거. 그러면 이것도 좋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해가지고 돈을 주는 겁니다. 일단은 구분은 좀 되겠습니까? 평균임금, 통상임금, 그리고 정의도 구분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다시 오셔서 방갈로 2번 평균임금의 1번 보겠습니다. 1번.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는데, 평균임금은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평균임금을 구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금액을 또 구해보니까 통상임금이 이렇게 높아요.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왕이면 좀 더 높은 금액을 좀 취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평균임금을 구했을 때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일용직은 하루 갔다 쉬었다 하루 갔다 좀 애매하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3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 명목 이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모든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이것도
맞다고만 가져가시고 4번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오늘 예를 들어가 사고가 났는데 요 사고 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월 전이라고 했죠. 근데 요 3개월 사이에 임금을 조금 적게 받은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요 임금 적게 받은 경우를 배우는 건데 임금을 적게 받은 기간까지가 합치면 일당, 하루 일당이 좀 작아지겠죠. 그러면 평균 임금을 구하는 당사자일 때는 좀 불리하잖아. 맞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 3개월 사이에 임금을 적게 받은 기간 같은 경우 요거를 제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하고 요로 조금 더 넘어가면 되지. 정상적으로 월급 받았는 부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에 평균 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했으면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임금을 적게 받은 경우, 요 사이에 임금을 적게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수습 기간은 월급을 적게 받잖아. 그럴 때 요거는 좀 빼줘라는 거예요. 빼야 그 당사자한테 일당을 좀 많이 계산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은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휴업한 기고. 휴업하면 휴업수당은 100% 월급을 다 못 받아요. 100분의 70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받았잖아. 그 기간 또 빼줘라는 거고. 3번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도 100% 다 월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 또 빼줘야 당사자가 일당이 조금 더 계산할 때 올라가는 거고. 동네 4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휴업했기 때문에 월급을 100% 못 받고. 동그라미 5번에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도 100% 다 못 받아요. 15페이지 제일 위에 쟁의기간. 쟁의기간은 뭐냐면 파업하는 거예요. 파업을 하면 파업은 불법이 아니에요. 대신에 일을 안 하면 무노동 하면 무임금. 일을 안 하면 임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 없는 기간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7번 체크하시고 변역병,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규범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월급을 못 받죠. 그런데 갈로 안에 보세요. 단 그 기간 중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 회사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며칠 쉬는데도 이때 그냥 사장님이 그 근로자한테 월급을 다 주는 경우예요. 다 주면 이거를 굳이 제할 필요가 없죠. 그 말 하는 거예요. 갈로 안에 보세요. 단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냥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밑줄 거세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8번 업무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 휴업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다 100% 월급을 못 받아요. 4번에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제외되는 기간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7번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오답은 동그라미 7번에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되고. 자, 통산임금은 좀 전에 이제 정의를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금의 정의하고 그리고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의하고 그리고 구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끝났고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페이지 25페이지 45번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했는데 4번을 보세요. 매월 일정한 액수 즉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심 식대라고 있죠. 자, 임금은 뭐예요? 사장님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점심 식대 이런 거 주는 거는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주는 거잖아. 근데 근로자한테 그냥 줘요? 근로를 했기 때문에 점심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맞습니다. 1번에 뭐 호텔의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돈. 손님하고 사장님하고 아니잖아. 손님한테 받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게 임금이고 2번 부친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조의금. 사장님이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주지만 이 조의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에요. 알겠죠? 동그라미 3번 손님 접대를 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재비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45번에는 문제로 익히세요. 이거는 4번입니다. 46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평균임금은 4번 보세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정한 시간급 1급 금액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통산임금에 대한 정의잖아. 46번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47번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시간급으로 산정한 원칙이다. 시간급으로 주는 것은 그렇죠. 통산임금이에요. 통산임금의 정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이라고 했잖아요. 47번에는 2번이 틀렸고 48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장을 보서 급여를 조금 받은 조금 받은 기간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수험생들이 알아야 이걸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4번 보세요. 변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임금을 받았죠. 받으면서 휴직한 기간에는 굳이 제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넣어도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48번에는 4번. 49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되는 것은 휴업수당. 그렇죠. 안 좋은 거. 휴업수당은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을 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수당을 받는 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49번에는 3번. 50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1번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 저녁에도 일하러 가면서도 돈을 받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밤에 일하는데 힘들어요.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같이 일자리가 없고 일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저녁에도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받잖아. 그때 그 저녁에 일한 것을 무슨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해서 근로자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통상임금에 대한 거고 51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4번 보세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이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월수로 나눈 게 아니고 일수로 나눠야지. 일수. 3개월이면 90일이잖아. 그러니까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1번에는 4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기본서 15페이지로 오셔서 방갈로 4번에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1.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질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또 연대하여 책임진다. 도급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연대하여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단독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건데 여기서 그냥 한번 용어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 3개 동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설에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아파트를 짓는 거에 모든 권한을 다 수급받은 사람들을 원수급인이라고 해요. 원수급인. 뭐 예를 들어 뭐 현대건설 같은 사람, 현대건설에서 내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내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하고 그 현대건설하고 모든 공정을 현대건설에서 다 수급을 받았어요. 이게 원수급인이라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은 현대건설에서 다 할 수 없고 하청을 좀 줘야 되겠죠. 요 한동은 네가 맡아라 라고 했죠. 그러면 수급인은 수급인인데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수급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한 동을 맡았지만 이걸 다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밑에 또 아이가 하청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아파트에 계단은 네가 해라. 또 계단 하수급인을 받았는데 또 계단도 1층부터 30층까지 있으면 1층부터 10층은 또 네가 해라. 자꾸 밑으로 하수급인. 이게 용어가 밑에 갈수록 하수급인이에요. 그러면 하수급인은 원수급인 밑에 하수급인이 많이 있겠죠. 맞습니까? 이게 하수급인이고 직상수급인은 뭐냐 하면 요 하수급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위에 직상 있는 수급인을 요 사람을 직상수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그러면 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상수급인은
이 사람이 있겠죠. 바로 위에 직상수급인. 그렇죠. 그러니까 직상수급인도 많고 하수급인도 많은 거예요. 알겠죠? 요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문장은 뭐냐면 요 하수급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사람이 직상수급인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직상수급인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에서 부도가 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부도가 나면 여 밑에 근로했는 근로자가 월급을 좀 못 받겠죠. 그럴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져라하냐 하면 직상수급인하고 하수급이 연대해가지고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근로자한테 월급 줄 때.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도급이라는 게 그냥 하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어떻게 연대해가지고 근로자한테 책임을 져라는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도급사업이란 말이 나오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이 다시 요걸 또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 직상수급인이죠. 이 직상수급인이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어떻게 연대하여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도급 근로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밑줄 그어보세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도급 근로자한테 주는 임금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자, 방갈로 5번에 비상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비상시 지급은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가불이라고 쓰세요. 가불. 미리 월급날 이전에 미리 좀 돈을 좀 주세요, 사장님. 제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비상시 지급이에요. 옛날에는 이거를 뭐 가불이라고 했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사장님한테 이미 근로한 날짜에 대한 금액은 미리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 그 일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향후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근데 향후는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일했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 제공한 근로를 다른 말로 갈로 안에 보면 기왕의 근로라고 되어 있죠. 기자가 뭐냐 하면 이미 기자예요. 이미 내가 일을 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비상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보세요. 출산 밑줄 그으세요. 출산하거나 질병 밑줄 그으세요. 질병에 걸리거나 또 밑줄 재해에 당할 경우에 비상시 지급을 사장님한테 조금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 혼인 또는 사망 밑줄 긋고, 세 번째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이상 기양하게 되는 경우에도 돈을 좀 미리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주일을 3일이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3일 갈로 열고 X라고 하세요. 한 장 넘겨서 임금 지급의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요 원칙을 좀 지켜라고 하는 건데, 1번에 보면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원칙이라고 돼 있죠.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임금을 줄 때는 통화라는 거는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근로자한테 직접 줘라는 거예요. 일한 근로자한테 직접 주고, 전액은 뭐냐면 일한 만큼 전액을 줘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 세 가지 원칙하고 그 밑에 2번에 보세요. 2번에 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자, 임금을 줄 때는 최소한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는 월급을 줘라는 거예요. 뭐 3개월, 6개월 있다가 한 번씩 주는 게 아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월급을 줘라는 원칙이에요. 요 네 가지가 임금 지급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의 원칙은, 자, 임금은 통화로 밑줄 그으세요. 임금은 통화로, 그리고 누구? 직접 밑줄 긋고,
근로자에게 그 전액 밑줄 긋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 한 문장에 통합 불이의 원칙, 직접 불이의 원칙, 전액 불이의 원칙 요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도 돼요. 알겠죠? 서로 이제 단체 협약이라든지 했을 때는 임금의 조그만 일부는 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를 밑줄 긋고 전부라고 쓰세요. 전부. 임금을 전부를 공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내용만 조금만 이해하면 충분히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옆에 보세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화라는 것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화 이외라는 것은 현금 이외죠. 가끔씩 급여를 임금을 주식으로 주는 회사도 있겠죠. 그거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은 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으로 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는 그 내용은 크게 볼 필요 없고 한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줘라는 것 아시면 되고, 밑에 임금 지급의 원칙 4가지 요거 아시면 돼요. 다음 주 4가지 원칙이 아닌 것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전액을 이렇게 나와요. 정액이라고 나와요. 요 갈로 열고 X 하세요. 자, 전액은 돈을 모두 다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요건 틀린 거예요. 요거 오답 노트 갈로 열고 X라고 쓰시고, 그 밑에 방갈로 7번 휴업수당 가겠습니다. 아까 앞에 휴업수당 나왔는데 잠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그러니까 사장님의 귀책 사유, 사장님이 어떻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잘못돼 가지고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휴업수당 아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 임금, 안 좋은 거 맞죠? 그리고 2번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얻어야 된다. 사장님이 귀책 사유로 회사를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근로자한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줘야 되는데 또 사장님이 힘들 경우이기 때문에 100분의 70을 못 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금 적게 줘도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밑에 방갈로 8번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는 무조건 3년. 퇴직금의 소멸시효도 무조건 3년이에요. 자, 우리 노동관계법규에서 소멸시효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3년이에요. 알겠죠? 근데 단 하나,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휴가의 소멸시효, 휴가. 연차 있죠, 연차. 1년에 한 번씩 주는 휴가 있죠. 이 휴가는 소멸시효는 1년이에요. 휴가에 대한 소멸시효. 요것만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휴가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이고 나머지 다 소멸시효는 다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26조 52번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단독으로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진다. 단독 아니에요. 알겠죠? 3번이 틀렸고 53번 근로기준법상 도급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4번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도급은 54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며 지급 기일 전이라도 향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향후 제공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미리 줄 수 있지만 앞으로 내가 일을 할 것에 대해서는 미리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알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55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비상시 지급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했는데 4번에 보세요. 근로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상이 아니고 7일이죠. 7일. 일주일 이상 기양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4번이 틀렸고
아닙니다. 56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비상시 지급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2번 결혼 맞죠? 3번에 교통사고가 재해예요. 재해. 그리고 4번에 사망 맞죠? 1번에 장남의 대학 입학은 아닙니다. 알겠죠? 1번이 아닌 것이고 57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원칙으로만 연결된 것은 했는데 이것은 2번이 되겠죠. 통화불이의 직접 전에 매월 1회 이상 58번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이 아닌 것 했는데 2번 보세요. 정액불이 아니고 전액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59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를 공제한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공제하는 거잖아. 맞죠? 전부 공제해보면 월급 못 받아보면 그 근로자는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틀린 것은 4번. 60번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 임금의 지급 방법은 했는데 4번을 보세요. 임금을 약속음으로 지급한다. 약속음은요 뭐예요? 현금이에요?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통화불이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4번이 위배되는 거예요. 61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데 1번 보세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단체 협약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 협약으로 예외를 들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다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것을 단체 협약에서 하는 거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단체 협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단체 협약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는 단체 협약을 예외를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죠? 아까 단체 협약 사항을 두는 것은 임금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체 협약으로 예외를 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61번에 틀린 것은 1번. 62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번 보세요. 휴업은 1개월 이상의 경우를 의미하여 그 이하의 기간을 제외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알겠죠? 2번이 틀렸고 63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무조건 3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3번에는 3번. 64번에 근로기준법 퇴직금의 소멸시효도 3년. 딱 한 가지 휴가의 소멸시효는 1년이라는 것 좀 아시면 됩니다. 기본서 다시 16페이지 상갈로 3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겠습니다. 방갈로입니다. 기준근로시간 보겠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한 주는 5일이죠.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죠. 그러니까 8호 40이잖아. 그러니까 한 주에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2번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는 몇 시간? 8시간. 그러니까 1일은 8시간이에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인데 휴게 시간을 포함이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포함. 요거 갈로 열고 X라고 하세요. 휴게 시간을 제외한 거예요. 3번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한 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기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거 맞는 말이라고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4번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기준 근로시간 외에 변형 근로시간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의제 간주 근로시간제가 있다. 요거 그냥 있다고만 가져가시고 좀 밑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번 변형 근로시간제와 각종의 근로시간의 특례는 근로시간을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장님이 변형시간제라는 것은 처음에 근로자하고 사장님하고 약속했던 근로시간 외에 좀 더 연장하는 것을 그냥 변형 근로시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특례가 자꾸 나타나면 변형시간제를 해도 된다라고 자꾸 나타나면 사장님 같은 경우에 연장 근로를 자꾸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근로시간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게 그냥 또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6번 연차 유급휴가 청구 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밑에
방갈로 2번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고 그 밑에 보세요. 방갈로 3번에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죠. 요거 두 개 구분만 좀 하시면 돼요. 자, 탄력적이든 선택적이든 이게 변형 근로제예요. 변형 근로제. 그러면 탄력적은 보면 탄력적하고 선택적이 있는데 야는 탄력적은 누가 시간을 조정하냐 하면 포인트는 사장님이에요. 선택은 근로자예요. 자, 그러면 사장님이 시간을 막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미성년자라든지 임산부는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은 근로자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근로자가 선택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미성년자는요, 탄력적이든 선택적이든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임산부는요, 포함이 돼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을 스스로 조금 알잖아요. 내 몸이 지금 되게 안 좋지는 않다. 그냥 일해도 되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을 하면 임산부도 선택적 시간제에서 포함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탄력적 선택적에서 둘 다 안 되는 것은 미성년자는 무조건 안 돼요. 여기에 일을 포함시키면 안 되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일 때는 가능한 거예요. 요것만 두 개만 좀 차이를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방갈로 2번에 탄력적 시간제, 근로시간제 보겠습니다. 1.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이게 미성년자예요.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안 한다?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사장님이 이거 정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임산부 같은 경우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사장님이 정해버리면 임산부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탄력적은 임산부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2.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요거만 맞다고만 가져가시고 3번 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에 따라 밑줄 거 보세요. 3개월 이내.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계속하면 솔직히 변형시간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할 기간은 3개월 이내에 해라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그것만 아시면 되고, 자, 방갈로 3번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보겠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이게 미성년자죠. 이 대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적은 미성년자 안 되죠. 근데 임산부는 가능을 해요. 왜? 근로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자, 요 정도만 하고 2번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29페이지 65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이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탄력적이든 선택적이든 다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66번 다음 중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녁에도 일하고 돈 받고 야간에도 일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야는 평균 임금이 아니고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50 가산금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67번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금방 미성년자 둘 다 안 되는 게 뭐였어요? 탄력적이고 선택적 배웠죠. 맞습니까? 보기에 야들 두 개가 있으면 확실하게 이게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67번에는 1번 보세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확실하게 미성년자한테는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 68번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가 아닌 것 했는데 2번을 보세요. 6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아까 3개월 이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2번이 아닌 것이고 69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시간,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리해고죠.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보세요.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의 운영이 잘 안 돼요. 이럴 경우에 정리해고를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남죠. 그리고 탄력적,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기업 시장에서 사장님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는 정직원을 뽑으면 해고하기가 힘들어요. 정규직은. 그렇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들은 이제 뭐 계약직 그런 것도 다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한다.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사장님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69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70번은 아직 우리 기본서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기본서 17페이지 오셔서 방갈로 4번에 휴식 보겠습니다. 1. 휴게는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된다. 밑줄 보세요. 도중에. 근로자가 4시간 정도 일하면 일하는 도중에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줘라는 게 휴게 시간. 그런데 이게 도중에를 자꾸 이후라고 나오거든요. 이후. 아니 근무 시간 도중에 줘야지 근무 시간 이후에 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자꾸 쳐요. 그러니까 이후가 아니에요. 갈로 열고 X하고 또 한 장 넘겨셔서 동그라미 2번에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2번 휴일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된다. 유급휴직은 뭐냐면 유급휴일은 뭐냐면 쉬면서도 근로자는 돈을 받는 거예요. 유급. 그러니까 그걸 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에 유급휴일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개근한 사람한테 주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이다. 생리휴가가 보기에 남녀고용평등법인 아니에요. 알겠죠? 하여튼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동그라미 4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 또는 휴가로 볼 수 없는 것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은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로자들이 그냥 이렇게, 오늘 쉬자, 이렇게 했는 거지. 이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명문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밑에 3번,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은 1년에 돈을 받으면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예요. 알겠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며칠 이상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 이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다, 개근을 했다.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15일 정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15일 밑줄 거세요. 15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아까 이 책에서 소멸시효는 무조건 3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휴가는 소멸시효가 1년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휴가를 1년 동안 예를 들어 15일 휴가를 줬는데 15일을 안 쓰면 연말에 안 썼는 휴가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정산해 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휴가는 소멸시효는 1년이라고만 아시면 되고 4번 야간 연장 휴일 근로 및 보상 휴가제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야간 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야간 근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갈로 열고 빈칸 넣기 나오거든요. 야간 근로는 몇 시부터?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동그라미 2번에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연장 근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연장하고 돈 벌잖아. 그럼 좋은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그렇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휴일은 뭐냐면 일요일 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어찌됐든 간에 휴일에 일하러 가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뭐냐면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하는 건데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분의 100을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틀은 연장 근로는 통상임금이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100분의 50, 100분의 100이 되는 거고, 밑에 5.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죠. 제외. 그럼 이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휴게라든지 휴일 이런 것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이 업무를 보면 이해가 될 건데, 동그라미 1번 토지의 경자, 개간, 식물의 제시,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에 농林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식물을 재배할 때 오늘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라 해가지고 식물한테 물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일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2번에 동물의 사육이라든지 수산 동식물의 체포 양식 사업, 그 밖에 축산 양장 수산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동물을 기르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 날 밥 안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3번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감시 또는 단속, 그러니까 도둑놈 잡으러 가는 형사가 오늘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다, 쉬러 가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단속이라든지 감시할 때는 휴일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 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밑줄 그어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적용이 제외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4번에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30페이지 70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지 이후에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 71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번 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를 주어야 한다. 맞죠? 1번은 뭐가 틀리나 볼게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이후에 줘야 된다. 8시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지 이후에 주면 안 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7일의 유급휴가가 아니고 7일이 아니고 15일. 4번 연차 유급휴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3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1년. 휴가는 소멸시효는 1년. 71-1번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은 맞지만 100분의 50이에요. 알겠죠? 100분의 50. 틀린 것은 4번. 72번 다음 관로안에 알맞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밤 10시. 그러니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 73번 남녀고용평등과 이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 했는데, 지금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그 법률을 안 배웠죠? 안 배웠는데 보기에 보면 생리휴가라고 있죠. 생리휴가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법? 그렇죠. 근로기준법이죠.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을 지금은 배우지는 않았지만 생리휴가가 보기에 있으니까 이거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이니까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니라는 것 이해돼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74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 또는 휴가로 볼 수 없는 것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고, 75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했는데, 2번 보세요. 기밀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는 거잖아. 75번에는 2번. 76번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근로자. 반드시 부여돼야 된다는 것은 적용된다는 건데, 1번에 보세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이 말은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돼요. 알겠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우리 교재에 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